아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피벗 이야기했는데, 진짜 실제 이제 피벗이 나왔죠, 그죠? 네. 피벗이 나왔는데, 현재 말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실제로 안 했지만, 말로써 하면서, 채권 시장을 움직였어요, 결국. 어, 그렇죠. 채권 시장을 움직여서 경제가 좀 살아나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말로 한 거 아니에요. 금리 인하는 실제 일어난 건 아니고. 음, 근데, 여기 파월의 멘트 중에 뭐, 너무 오래 버티면은 경제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음, 이제 금리를 너무 높게 하이퍼론 거를 가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고 또 이 성명서 중에 이제 any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성명서 문구가 지금 보시면 몇 번 안 고친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네. any이라는 단어가 이제 결국에는 향후 정책 긴축이 이 적절하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좀 소위 말하는 뭐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뭐 그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음, 것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이제 any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보시는 이 점도표는 워낙 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이 가장 많으니까 이걸 찍은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현재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2%까지 기다릴 경우에는 너무 늦다. 음, 그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그 전에 좀 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면 앞서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소위 추가 상승은 비인기 섹터에서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러셀 2000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냥 증명하는 거죠. 솔직히. 어제 움직임 음, 보면 딱 러셀 2000 차트나 뭐 ETF를 보시면 그거를 한 시간짜리 그런 그러니까 하루짜리가 아니고 시간 단위로 보면 그냥 쭉 양봉이 그냥 뻗은 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낮췄습니다. 일단 9월에 3.5였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3.4가 넘지 않을 걸로 보니까 그래서 음, 지금 이 코어 2023년 코어 인플레이션도 지금 3.2까지 낮아지는 모습이라서 결국 괜찮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요런 쪽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노동시장이 좀 더 어떤 형태로 나오냐가 또 중요하고 근데 시장이 이제 환호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여기에 또 금리가 4%에서 3%대로 내려가는데 또 불을 지른 게 이 큰 데서 지금 3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점 네. 땡겨요. 3월부터 해서 세 차례 네. 25bp를 한다. 그 최종 금리를 3.25에서 3.5까지 그러니까요. 만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세 번까지 일단 뭐 빠른 시간에 하고 나서 뭐 뭘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내년 또 그 GDP 컨센을 보면 컨센서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센보다 높아요, 다.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 1분기 다 높죠, 그죠? 그러니까 네. 내년 24년 4개 분기 전체도 여기 이거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있는 요보다 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높이고 여기는 또 빨리 하고 뭐 진짜 골디락스를 보려는 건지 요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좀 더 생각보다 세질 수도 있겠다. 이런 대로 흐른다면. 근데 음, 지금 시장에서는 뭐 6번, 7번 막 그 점도표 아까 보니까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장은 뭐 최소 지금 6번, 막 7번까지 그러는데 6번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한다고 하고 연준은 3번입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 3번인데 6번이라는 뜻은 거꾸로 뒤집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연준은 경기 침체가 없이 거의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3번을 말하는 건데 시장은 금리를 6번 내린다는 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이 결국 올 수 있을까? 6번은 좀, 어, 역으로 좀 생각하지 않고 좀 너무 심하게 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음.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년에 그냥 소프트 랜딩 정도는 온다. 올 거야. 거기, 그렇기 때문에 6번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긴 하죠.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과거에 그 너무 큰 리세션을 본 적 있는 사람들, 뭐 2000 그 금융위기 아니면 IT 버블 이럴 때는 크게 왔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약간 경기가 둔화되나 뭐 요 정도의 어떤 리세션 뭐 요런 게 오면은 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6번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다우가 지금 올타임 하이를 갔는데 이렇게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게 나오는데 리세션은 거의 온 적이 없답니다. 지수가 이렇게 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는데 리세션이 그렇게 빨리 온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S&P 500은 아직은 그 조금 모자라죠. 그죠? 네. S&P 500은 모자라지만 이 토탈 리턴은 총 수익률은 지금 여기 보시면 2년 동안 이 수익률은 올타임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다 못 올라왔지만 여기 기준으로 음. 여기는 지금 수익률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리세션이 오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리세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고 사업장 폐쇄가 일어나고 실적이 감소하는 건데 지금 사업장 폐쇄는 되게 그 열악한 그 파산을 하거나 일어나고 있긴 하죠, 그죠? 네네네. 작은 기업들 뭐 이런 걸로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일자리 감소도 뭐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이게 그 주도적이지 그러니까 눈에 많이 띄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평균이 급등을 해야 돼요. 평균이. 아, 평균이. 네, 이게 이제 음. 평균적으로 이제 급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소위 뭐 백분율로 따져서 저 밑에 있는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지 아직 그게 평균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6번 금리 인하와 시장 호황은 이게 모순되기 때문에 서로 좀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3번을 외치면서 시장을 계속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끌고 가는 게 좋지 않는가. 예, 예. 예, 그게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만약 그 6번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더 막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어, 아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이게 많이 음. 떨어지니까 금리를 빨리 내려갖고 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상황은. 그렇죠. 근데 예. 그런 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현재 그 S&P 500이 포워드 PR이 20배입니다. 20배고, 네. 테크가 지금 27배, 난테크, 그, 테크를 제외한 게 17배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 금리를 좀 내리고 이러면, 결국에는 이 약간 그러니까 테크가 아닌 쪽으로 좀 더 이제 움직일 가능성, 특히 스몰캡. 스몰캡은 스모캡? 12배에서 1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뭐 금리가 좀 내려가는 환경이면 좀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음. 흐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어, 과거에 지금 보시면 이 올 한 해는 그 어떻게 보면 성장이 부족한 시기에 성장주가 많이 올랐고, 네. 가치주보다 지금 성장주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성장이 막 될 때, 오히려 성장이 잘 될 때는 역으로 이제 그 가치주가 오른 경향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년에는 뭐 오히려 반대로 이제 가치주 쪽이 못했던 쪽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아, 제가 그래서 배당을 내년 출시하는 거거든요. 2월에. 네, 다 그 의미가 이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성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예. 참, 그 그다음에 S&P 네, 500은요, 이사님. 네. 조만간 올타임에 가는 겁니까? S&P 500도? 조금밖에 안 한 남았잖아요. 2% 남았어, 2%. 네, 예. 그래서 충분히 연말 그냥 찍고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까? 지금 봐서는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찍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아마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 이제 2주 남았으니까 거의 네. 아마 거의 다 월스트리트를 비우잖아요. 휴가 아, 그러네. 가네. 휴가 비우죠. 가네. 그러니까 예. 비우면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거래량이 줄겠죠. 거래량이 어, 줄고 그때 누가 역으로 뭐 치고 와서 막 미친 듯이 아래로 던질 사람은 확률적으로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 갈 가능성이 크네요, 일단은. 현재 뭐 어,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 예, 예, 수급상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요거는 그냥 제목만 제가 해놓고 안 한 것은 이게 뭐냐면 그 영국의 이제 NHS에서 지금 환자 대기자가 줄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네. 이거, 그, 팔란티어 뭐 하려다가 안 하는 자료인데, 어, 일단 여기 써놨기 때문에 그냥 이거 설명하려고, 설명만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뭐, 네. 이걸 팔란티어라고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냥 어, 줄고, 어떤 수술 대기 시간, 뭐 이런 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냥, 음, 예, 보고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지금 오일 수요가 너무,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이거 너무,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쪽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런 생각이 음, 좀, 왜 이렇게, 원유 수요가 이렇게 급급하는지, 이것도 좀 어,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음, 미국을 제외한 쪽은 어떻게 될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 반도체. 그러니까 24년에도 지금 TSMC, 삼성, 인텔, 특히 파운드리 쪽에 이제 2나노의 경쟁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만약 이 승자는 약 그 5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칩 트랜지스터가 작아질수록 그 에너지 소비율이 또 떨어지죠. 이게 효율이 효율적으로 되고 속도는 빨라지는 건데, 이나노로 가는 과정에 결국엔 데이터 센터 칩이고, 여기 보시면 이나노가 어느 정도냐? 지금 여기 작게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그 DNA예요. DNA가 2.5나노. 네, DNA 크기가 DNA가, 2.5나노고요. 음, 여기 14나노가 지금 보이시다시피 바이러스 크기가 14나노입니다. 음, 2나노니까 지금 음, DNA보다 조금 더 이제 근데 이건 이렇게 약간 상징적인 실제 2나노를 그렇게 뭐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미세한 공정으로 이제 가게 아, 되는 거죠. 네네. 개미가 300 밀리언에서 500 밀리언 나노미터라니까 뭐 이런 건 그냥 눈에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그 TSMC가 거의 아마 여전히 지금 애플도 아마 이쪽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N2 과정을 하고 있어서 어, 다음에 보시면은 25년에 그 칩 대량 생산하는데 아마 아이폰 17 프로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7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와 관련해서 뭐, 가장 이제 앞선 반도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3나노, 2나노 더 미세하게 가는 과정에 이게 어렵거든요. 그게 음, 너무 어려워지는 과정이라서, 이게 지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비용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성능은 약간 정체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일단 삼성은 지금 보시는 올어라운드,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자기들 그 새로운 기술로 현재 3나노 SF3 칩을 양산을 했는데, 이게 지금 SF2, 즉 2나노짜리를 퀄컴이 쓴다고 해요. 근데 예. 이게 왜냐면 퀄컴이 4나노에서 삼성에서 TSMC로 갈아탔거든요. 잘 안 돼가지고 삼성이.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퀄컴이 다시 돌아오는 돌아오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3나노 수율이 너무 안 좋아서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돼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수율이 막 60%밖에 안 나오니까 3나노에서 60%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그 TSMC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2나노에서 어떻게 될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텔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삼성 주가가 뭐 최근에 계속 그 재미없는 것도 어, 지금 오늘도 뭐 보니까 그 하이닉스만 잘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양산이 제대로 그 HBM도 좀 제대로 됐으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음, 뭔가 잘 안 돼. 갑자기 또 말만 많은 인텔처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뭐 그 음.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그 테슬라 그 옵티머스 이야기했는데 옵티머스, 예. 네, 이게 지금 그 바운들리스 옵티머스 트랜스포머 포메이션 SK 해서 대규모 생산을 만약에 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제 세대가 좋아져서 만약 사람을 대체하는 정도, 인력을 대체하는 정도의 어떤 그 이 돼서 만약 이게 대규모 생산이 되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계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하루 비용을 40달러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음, 임대해주거나 대여해주면 테슬라가 가져가는 게 40달러. 그게 즉 어, 16시간 작동시키고 이게 배터리도 있어야 되니까 16시간 작동시키고 그러면 시간당 2.5달러입니다. 어, 사람으로서 임금이 2.5달러짜리예요. 2.5달러 주면은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거저네, 될 수도 있겠. 거저. 그러니까. 거저, 그래서 이제 와. 이걸 디플레이션 머신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 거죠. 그러면은 연간으로 이제 계산하면은 매출이 14,400달러가 되고요. 이게 순이익률을 왜냐 여기에 또 이제 세금이 있죠. 음, 음, 세금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사람을 대신하니까 기본소득법 내지 뭐 뭔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예, 다른 쪽으로 어떤 그 보호 차원에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너무 높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네가 다 음, 가져가면 이걸 누가 시켜주겠습니까? 그래서 40%대로 이제 하게 되면 보당 그 한 5,893달러가 남는답니다. 어, 예. 그러면은 5,893달러가 남으면 여기에 보통 그 성장이니까 한 30배 적용시키면은 곱하면 17만 6천 달러의 가치가 있거든요. 한 대당. 한 대당, 한 대당 17만 6천 달러면 어, 이게 이제 뭐 얼만큼 늘어날지 모르지만 천만 되면은 시총을 1.7조 달러를 보태는 거예요. 네. 그래요? 1억 되면은 17조 달러가 되는 거죠. 어, 네. 그렇게, 어마어마. 그렇게 큰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디가요? 저기, 테슬라 전체 그거에. 테슬라요? 예, 테슬라 전체의 네. 시가총액 이런 거에는 클까요, 그게? 그 이게 30배 곱한 거니까 이게 지금 그 만약에 이제 1억 이 천만 되면은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순수익이니까 그럼 크네. 그럼 엄청 크네. 크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크네. 지금 예, 여기 순수익이네. 1.7조 달러라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엄청 큰 건데, 그럼. 네. 이렇게 될 어, 수도 있다. 뭐 근데 뭐 모르겠어요. 1억 대나 이제 뭐 어디 쓸 때가 모르겠어요. 1억대? 그냥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모든 세상이 이제 그 바뀌긴 하는 거겠죠. 근데 과연 아, 이건 이제 좀 뭐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이긴 한데 예, 예. 이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사람을 썼을 때 뭐 비싼 데는 지금 20달러 아닙니까? 그렇죠, 19달러고. 그렇죠. 10분의 1밖에 안 예, 되는데. 2.5달러니까 어, 네, 그러면은 일반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그 맥도날드에 이제 프렌치 프라이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뭐 패티 굽는 거나 뭐 못해서 뭐 그런 거는 다른 로봇이 할 그렇죠. 수도 있지만 예, 예, 전체 그런 로봇은 뭐 이 로봇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바뀌는 세상이 오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긴 한데 예. 단순히 이제 요것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비용 빼고 하면은 요것도 이제 다 비용 빠진 건데 음, 가능성은 뭐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휴가도 안 갈 그- 거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 돼서 법제적인 문제 뭐 이런 거는 다 빼고 그러니까 이걸 대충 이제 숫자로 녹인 거지만 좀 더 이제 뭐 가져갈 사회를 해서 뭐 인간 세상 사회를 해서 더 헌신해야 될 수도 있지만 내놔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꽤 높아지는 거죠, 이게. 어, 근데 이제 이것도 경쟁을 혼자 독점하냐, 이제 이거라 치면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얘가 혼자 다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하는 거고. 근데 또 하나는 이번에 나온 옵티머스를 그 처음에 뭐랄까요. 사람이 뭐 이렇게 쓰고 나와서 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그 얼굴 형태를 안 내놨어요. 까만 그걸로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왜 저런 식으로 가냐.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일본이 그 로봇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아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렇죠. 로봇을 그렇죠. 많이 하는데, 로봇이 갑자기 사람의 형태를 많이 닮아가면은, 그럴수록 싫어한대요. 누가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아, 할 수 없이 사람 같지 않아야겠네. 예, 아, 그래서 참. 이렇게 예. 사람 모양인데 얼굴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까만색으로 이렇게 한 것도. 예, 다 그러면 이유가 이제 있네. 차별이, 예, 예, 음, 그런 거 같이 다 생각을 한 건지, 어쨌든 까맣게 했고, 얼굴을 안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그런 음,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맥쿼리에서 이제 430, 뭐 어제는 또 600짜리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유는 이 365 코파일럿 이게 25회계년도 연말까지 말까지 이제 보면은 약 73억 달러를 런 레이트를 이제 추가할 수 있다. 요게 주 음,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 1억 사용자 중에 5%인 2천만 명만 사용해도 이 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30달러 정도는 그냥 합리적이다. 430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각 정부마다 아마 데이터 센터를 자기 나라가 아닌, 그러니까 자기 국가에서 쓰는 뭐 내용이나 이런 거를 타국의 데이터 센터를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각국마다 너희들이 우리 쪽 사업을 할 거면 자기 나라에 이제 좀 더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곳이 뭐 팔란티 할 때도 그랬지만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이나 그걸 외부로 이제 그거 하는 걸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각국마다 아마 음,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공간을 캐파를 두 배를 이제 확장하는데 2026년까지 25억 파운드를 투자해서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 늘리고 음, 약 2만 개 이상의 이제 GPU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엔비디아, AMD 예, 요 243은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음, 쓰다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음, 예, 그런 흐름이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뭐 구글이든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각국마다 이제 계속 늘리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다. 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제미나이 프로 이거 API를 또 보니까 제가 가서 생성할 수 있더라고요. 어, API를 해서 쓸 수 있대요. 텍스트 모델 같은 경우 제미나이 프로에서 이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미지 텍스트 모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비전 API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금액은 요런 정도 부과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 API로도 한다고 하니까 API가 아마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돈은 조금 들지만 큰 비용은 아니지만 드는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이제 챗GPT랑 경쟁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왜냐하면 기업들이 API를 써야 되니까요. 예, 그 다음은 여기 보시는 이 AI 스튜디오.
그다음에 버텍스 AI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그 버텍스 AI에서는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은 이메진 2랑 요거 저번에 봤던 의료 맞춤형 모델도 사용한다고 하니까 계속적인 경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완전 그 앞에 나왔던 그 영상 편집과는 상관없이 계속 뭐 하려고 하는 거는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